안녕하세요. 하의를 벗는 여자들의 최봄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젠 전통적인 사업을 해왔던 이 기업들도요,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지털의 발달로 인해서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문화도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 사무실, 내 자동차 등 소유보단 내가 필요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이 공유로 트렌드가 바뀌고요. 개인의 역량이나 독창성에 주목하면서 1인 기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성의 미래 일자리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진 수학, 과학, 건축, IT 분야에도 산업 간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진출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캘리그라피와 함께 밝고 빛나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요. 4차 산업혁명, 캘리그라피 작가로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 캘리그라피의 현장, 먼저 VCR로 만나보시죠. 캘리그라피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름다운 손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서양에서 말하는 캘리그라피에는 조금 장식적인 요소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면 동양의 캘리그라피는 아름다운 손글씨일 뿐만이 아니라 나만의 감성과 이미지가 들어있는 글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인 경우에 캘리그라피의 여러 도구들 중에서 주로 이제 서예붓을 이용해서 쓰는 캘리그라피가 이제 시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붓이 아닌 이제 붓펜이나 딥펜, 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혼자서 공부하기 쉬운 반면에 붓으로 하는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능하면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좀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나 지역적인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책이나 다른 자료들을 이용해서 또 혼자서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구는 가장 기본인 서예붓이 있고요. 또 그것을 조금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온 것이 이제 붓펜, 그리고 만년필이나 딥펜들도 있고요.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펜 종류들로 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면봉 등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글씨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르쳐드리는 서체들은 있지만 이 서체를 이제 알려드려도 수강생들마다 조금씩 글씨가 서로 다르게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글씨로 다양하게 또 표현할 수 있어서 사람들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개성 있는 글씨체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나빗 아카데미에서는 소수정예로 1대1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강생들마다 배우면 속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캘리를 아예 처음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해보다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있지만 각자에 맞춰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조율을 해서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네, 캘리그라피. 이렇게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멋있고 저도 따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젠 취미를 넘어서요. 개인의 역량이나 독창성에 주목하면서 캘리그라피 작가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꿈을 이루신 나빗 아카데미 정혜선 대표님과 영문 캘리그라퍼 이동률 강사님께서 이 소중한 이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빗 캘리그라피 아카데미 대표 정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문 캘리그라퍼 이동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나빗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캘리그라피, 수묵 일러스트, 정각 등 다양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아트샵인 캘리 마음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캘리그라피 디자인 협회의 정회원이고요. 또 지도사 자격증을 수료한 상태입니다. 아, 캘리 마음샵이요? 네, 꿈을 이뤄주는 부적 액자를 제작해 드리는 건데요. 이따가 제 작품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이동률 작가님 작품도 함께요. 아, 그렇군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영문 캘리그라피 작품도 이 나빗 아카데미에서 전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듣기로는 현재 한국 라틴 문자 예술협회 부회장과 한글 타이포그라피 학교 강사로 바쁘게 생활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온라인에서는 종이손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직장인이라서 낮에는 회사 다니고 영문 캘리그라피 작업은 근무 외 시간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글씨가 악필이라서 평소에 손글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이 참 부럽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외국에 영문 캘리그라퍼 작업을 하는 동영상을 보고 완전히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종이 위에 그 펜이 싹 지나갈 때 그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글씨들 너무 환상적이었고요. 처음에는 관련 책도 사보고 혼자 연습해보다가 독학으로 하기엔 좀 어려운 분야라는 걸 깨닫고 정식으로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동시에 캘리그라피 작가 활동까지 하신다니. 와, 이 같은 직장인으로서 놀라운데요. 엄지척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일반 직장인이었어요. 원래 어. 저의 첫 업은 중환자실 간호사였었습니다. 네? 아니, 중환자실 간호사요? 그럼 이직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캘리그라피에 또 입문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보통 이렇게 중환자실 간호사였다고 하면은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네. 간호사로 지내던 시절에 제가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저만의 꿈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간호사라는 업이 굉장히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었지만 이 일을 평생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는 NO라고 제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꿈을 찾는 작업을 좀 진행을 했었고 또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퇴사를 한 후에 계속 저만의 꿈길 여행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캘리그라피를 알게 되었고 캘리그라피에 완전히 푹 빠지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또 꿈길 여행을 떠나서 캘리그라피라는 세계에 입문하게 되셨는데요.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의논해 봄으로써 최후엔 본인에게도 질문하고 이 답을 내려야겠죠. 사실 그건 이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마음의 소리를 듣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꿈을 찾을 때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시도해봤던 것이 그런 질문지가 담겨있는 책을 읽어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도를 해본 게 또 여러 가지 적성 검사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였는데 뭐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검사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검사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검사에서 나오는 질문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나 이런 것 좀 해보고 싶었는데 라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꼭 실천을 해보는 것, 액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성취감도 생기고요. 작은 도전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그것을 이뤄냈을 때 자신감과 자존감이 굉장히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더 큰 도전에도 쉽게 그냥 망설이지 않고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 의뢰를 받았을 때 그냥 네. 하겠다라고 한 것처럼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보면 또 마음이 좀 슬럼프가 빠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책 속에서 보아온 좋은 문구들이나 내 마음을 좀 힐링시켜주는 그런 명언들을 좀 가까이 두면서 자주 보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제 작업으로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한 가지. 안정된 직장을 나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요. 나만의 꿈을 찾아야겠다. 라는 이 결심 하나로 결국 꿈을 이루신 건데, 여러 직업 중에 캘리그라피 작가로 이렇게 마음을 굳히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네, 그 후에 좀 다양한 도전들을 많이 해봤지만 캘리그라피가 유독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좀 물게 되더라고요. 과연 잘 쓴 글씨란 어떤 거지? 캘리그라피란 뭐지? 또 이 글씨로 나는 어떤 상품을 또 만들 수 있지?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 그래서 시중에 관련된 책과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캘리그라피를 좀 여러 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밤새서 연습하는 건 또 기본이었고요. 이후에 또 계속 읽어왔던 책 속에서 잘하고 싶으면 가르쳐라 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그냥 무작정 강의를 7명을 모집을 시작을 했었는데 진짜 운이 좋게도 7명이 모두가 마감이 되었었어요. 와. 그리고 또 이제 공간도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어서 사실상 무자본으로 선매출을 내면서 강의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실력이 느는 게 또 보이고 또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나비 캘리그라피 아카데미에서도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나비 캘리그라피라는 작가명으로 여러 차례 전시와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이력까지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독서의 여왕답게 이렇게 글에서 그 해답을 찾으신 듯한데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지금 소속되어 있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전시에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문 캘리그라피 분야는 해외에 굉장히 훌륭하신 작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국내에 초대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배우면서 지속적으로 실력을 쌓으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오프라인 강의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상호상조라고 해야 할까요? 또 이 다수의 전시 경험뿐만 아니라요, 공모전에서 수상 경력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시는 크게 콜라보전하고 단체전하고 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2017년 4월에 콜라보 전시를 했었어요. 이슬비 작가님과 함께한 전시였는데요. 식물에 빠지다라는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꽃시장에서 꽃을 직접 사서 전부 말려서 드라이 플라워로 작업을 했었고요. 각 꽃마다 가지고 있는 꽃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꽃말을 이제 캘리그라피로 써서 드라이 플라워와 함께 식물에 빠진 두 여인의 이제 전시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매년 한글 1일 달력전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홍대 KTNG 상상마당에서는 홍대 앞 문자 상상전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글씨의 표현에 전혀 제약이 없는 전시였어요.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는 제가 룰러로 좀 일러스트 작업을 했었고 오른쪽에는 또 캘리그라피로 글씨를 쓰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예술의 전당 서해박물관 재개관전 통일화전에서는요. 사실 이 전시는 일본, 중국에서도 거의 10,000명 이상의 작가들이 통일을 주제로 함께한 전시였어요. 그래서 이 전시에서도 저도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시를 했었고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 테이프로 또 작업을 했었습니다. 2016년 6월 한글 캘리그라피 디자인 협회전으로 전시했던 작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좋아하는 일인 이 캘리그라피로 활동하고 있는 저의 다짐 같은 거를 좀 담아본 작품이었고요. 2016년 10월 메가박스 코엑스점 시네아트 갤러리에서 열린 한글 어울림전 같은 경우는 사실 주제가 정해져 있는 전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때 제 배우자가 왜 근데 그 수많은 작품 중에 나를 위한 작품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마침 신혼 초였어요.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 왼쪽에는 꽃잠이라는 이제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 꽃잠은 순우리말로 신혼 첫날 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도장과 또 오른쪽에 있는 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구들을 담아서 저의 배우자를 위한 달달한 사랑 고백이 담긴 또 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는요, 저희 나빛 아카데미에서 거의 매년 전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수강생님들이 글씨를 어느 정도 배우고 또 자기만의 예비 작가로서 이렇게 자기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를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품 전시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 정혜선 대표님의 화려한 이력 못지않게 이동률 작가님의 이력 또한 네, 궁금해지는데요. 영문 캘리그라피는 국내에 소개된 것이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력을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캘리하우스라는 곳에서 기초반, 전문반, 연구반까지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유명 작가들 모시는 워크숍에서 2017년도에는 엘모 반 슬링거랜드, 그리고 2018년도에 입스 르테름, 그리고 크리스토퍼 하네스, 그리고 톰 캠프 브러쉬 워크숍까지 참가를 했었고요. 그 2019년도에 들어서 칼 로스, 그리고 최근에 이탈리아 작가분이신 마시모 폴레로까지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전시로서는 2016년도에는 알파벳의 노래란 주제로 회원전을 했었고
2017년도에 겨울 이야기, 그리고 2018년도에는 영화를 주제로 한 회원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의 시를 또 주제로 영문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회원전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제 이 열 손가락으로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이력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수상 작품도 또 궁금합니다. 아, 네. 그래서 한번 작품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저 뒤에 걸려있는 이 작품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이 작품은 통일을 주제로 한 서해대전이었어요. 그래서 통일과 관련된 자료를 서치를 하던 중에 어느 할아버님의 붙이지 못한 편지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사과를 생각하면서 이쁜 이름을 지은 홍옥이라는 따님이 계셨는데 아마 전쟁을 통해서 좀 헤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할아버님이 그 그리운 따님을 생각하면서 쓴 이 절절한 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대한민국 남과 북의 하나인 그 지도 안에 할아버님의 편지 글 일부를 좀 담아봤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남과 북이 남남이 아닌 하나의 가족임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도에 전국 서해대전 캘리그라피 부분에서 이제 특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2017년 전국 서해대전 캘리그라피 부분에서 장려상, 2018년에는 입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상 경력도 다양하시니까 브랜드 로고 문의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브랜드 로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업체별로 워낙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브랜드 로고 및 간판 작업으로 천원시대 작업을 했었고, 캘리그라피가 영상에서도 굉장히 활용이 되기 쉬워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 뮤지컬 홍보 영상으로도 활용이 됐었고, 푸른변 영상에 윤동혁 PD의 건강선언, 또 아파트 브랜드로 진주 혁신도시의 휴에닌 리버파크, 또 그 외에 사진 촬영 및 영상 전문 업체인 행복상자 등 캘리그라피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강의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주제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하게 캘리그라피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삼성 SDS에서 현재 캘리그라피 및 수목 일러스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해외 파견 한국어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캘리그라피 수목 일러스트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노바티스와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에서 주최한 여성 암 한우들과 가족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어요. 지역 활성화 센터나 이베이 코리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 요구하는 그런 주제에 맞춰서 캘리그라피와 수목 일러스트, 그리고 수제 도장 등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실력과 그에 따른 풍부한 경험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두 분의 또 작품을 안 보고 얘기할 수 없겠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영문 캘리그라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영어 알파벳이라는 것은 영어권 국가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알파벳 캘리그라피, 좀 더 정확하게는 라틴 알파벳 또는 로만 알파벳 캘리그라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글씨는 기원 전후의 로마 시대부터 중세 시대, 그리고 18세기 산업혁명, 그리고 20세기 초반까지 굉장히 많은 서체들이 있고 그 서체들마다 정해진 룰이 있어서 또 그 규칙이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1, 2mm만 오차가 생겨도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정밀함이 영문 캘리그라피가 가진 큰 매력 중에 하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기계적이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서체가 가진 형식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손글씨의 느낌을 살려서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무리 많은 부분이 정해져 있어도 사람이 손으로 쓰다 보니 작가마다 글씨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한글 캘리와는 다르게 영문 캘리 분야에서는 글씨를 잘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측면이 많은데 저는 단순히 글씨만을 정확하게 쓰는 것을 넘어서 좀 회화적 요소를 많이 좀 가미시키고 그래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보시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미지로서의 어떤 메시지와 또 글자로서의 메시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매력적인 영문 캘리그라피 작품 잘 감상했습니다.
이동률 강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한글 캘리그라피만의 또 세계는 어떠한지 정혜선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영문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법을 좀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한글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서법을 맞춘 글씨라 함은 이제 서예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서예에서 말하는 서법을 좀 많이 깨고 오히려 이미지와 감성적인 것들을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카데미에서 기초반에서 진행하는 수업 내용을 약간 요약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아, 진짜요? 네. 우와.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같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맨 위에 있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펜으로 쓴 단순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글씨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재료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글씨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글씨들마다 굉장히 사랑의 느낌을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붓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과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수강생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기본 선을 좀 연습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선과 함께 공간을 연습할 수 있는 판본체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선의 굵기를 다양하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선의 굵기만 이 직선 글씨 안에서 이렇게 선의 굵기만 다양하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글씨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기본적인 직선 글씨 안에서 변화를 준 글씨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 저 같은 경우에는 선을 기반으로 한 글씨로 수업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이렇게 붓을 눌렀다 뗐다 하면서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을 해봤다면 이러한 선을 바탕으로 이렇게 자음과 모음의 형태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음과 모음의 형태에서 캘리그라피 공간 법칙 7가지를 적용을 하면 또 하나의 서체, 좀 귀여운 느낌의 글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반 과정에서 한 가지 서체를 더 배우게 되는데요. 광고 카피나 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서체들이에요. 조금 글씨를 기울여 써가지고 좀 힘차게 표현을 한 글씨들인데요. 이런 글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힘찬 글씨의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곡선이 좀 메인인 글씨예요.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곡선 글씨체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러한 선을 바탕으로 이렇게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온 글씨를 바탕으로 이런 흘린 글씨 형태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과 공간을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 작품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화선지 이외에 먹으로 그려낸 그런 캘리그라피가 많이 있고 그 붓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질감들이 풍부하게 담긴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글 캘리그라피와 영문 캘리그라피 이 작품 모두 감상하셨는데요. 요즘 인간의 다양한 감성을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감각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감성 디자인을 이용한 마케팅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께서도 요즘 이 글 작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이미 2권이나 작성하신 또 다른 이런 작가로서의 이력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중환자실로 이제 간호사로 지냈을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제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책은 2017년도에 나왔던 책이에요. 켈리의 아름다움을 쓰다라는 책이고 이 책에는 사실은 캘리그라피가 잘못 배우면 좀 난해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캘리를 배울 때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저만의 연구를 통해서 캘리그라피 공간 법칙 7가지를 좀 정리를 했었고 최소 6가지 글씨체와 함께 캘리그라피를 통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담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이 또 있어요. 작년에 나왔던 책인데요. 켈리 수묵 일러스트 그리고 수제 도장이라는 책입니다. 캘리그라피와 함께하기 좋은 그림과 도장들을 담은 책입니다.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하게 되면서 공중파 방송도 출연을 하게 됐고 또 예상치 못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어서 저도 참 신기하고요.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신기해하세요. 아, 네, 그럼 2019년에 이 주인공을 빼놓고 논할 순 없겠죠? 2019년의 주인공, 딱 맞는 말이네요. 저희 세 번째 책이 지금 출간이 되었는데요. 조금 지친 하루, 나에게 주는 힐링 손글씨 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도구인 붓펜, 딥펜, 펜 뿐만 아니라 나무젓가락과 면봉 등으로 쉽게 따라줄 수 있는 캘리그라피 책이에요. 책의 왼쪽에는 캘리그라피 그림과 글씨가 샘플로 제시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좀 따라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글씨를 좀 더 잘 쓸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든 이 책과 펜 하나만 있으면 뭐 카페에서든 여행을 가서든 캘리그라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도 저도 정말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두 분 활동을 보니까요.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네, 영문 캘리그라피는 기원전 6세기 무렵 알파벳의 등장과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럽 수도원에서 특별한 그 글씨 쓰는 기술을 보유한 수도사들의 필사로부터 전례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 종교의 발전과 서적 사본이 다수 제작되면서 문자가 발달했고 15세기 인쇄기가 발명된 이후에 손글씨로 책을 옮겨 적는 일은 많이 줄었는데 세월에 따라서 다양한 서체가 만들어지고 여러 형태로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영문 캘리그라피 분야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고 정확하게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처럼 우리 활동 영역을 온라인이나 출판 등으로 확대하고 싶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영문 캘리그라피를 경험하고 좋아해 주실 수 있도록 저 역시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 언급드렸던 제 삶의 열정과 에너지를 담은 꿈을 이뤄주는 부적 액자를 만드는 마음샵을 운영 중이에요. 꿈을 찾겠다고 사직을 한 후에 불안하고 방황하던 시기를 보낼 때 명언, 좋은 문구들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원하는 모습을 미리 이룬 것처럼 말을 하는 자기 암시적인 표현, 확언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잡으면서 계속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장해 나가면서 몸소 느꼈고 그러한 문구를 캘리그라피로 표현을 하고 그 말의 에너지를 널리 증폭시켜줄 일러스트와 함께 액자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액자를 꿈을 이뤄주는 부적 액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현재 작품 제작 과정과 해설을 유튜브에서도 나누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이힐을 벗는 여자들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길을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 성장해 나가는데 제 작품이 큰 힘과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캘리그라피의 창업 입문 과정에 계신 분들께 조언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캘리그라피 창업에 대한 거는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우선 창업을 할 수 있는 큰 카테고리 4가지를 한번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동네 주민센터도 있고요. 여러 사설 문화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등 외부 기관들이 있죠. 이런 곳에서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또 개인 강의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작업실을 내시는 것보다는 개인 카페나 스터디룸과 같은 공간을 빌려서 활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자신의 강의를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많이 있어요. 온오프믹스나 프립타림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강의, 교육을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업 디자인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이런 디자인 의뢰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글씨를 좀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자주 오픈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크몽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디자이너 플랫폼인 라우드 소싱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새는 진짜 캘리그라피 아트 상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이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플리마켓이나 핸드메이드 페어 등에서도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곳에서의 장점은 비용은 좀 들기는 하지만
또 직접 고객을 만나면서 내 상품이 어느 고객층에 반응이 있는지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컨텐츠 판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컨텐츠 판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책도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조금씩 수익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캘리그라피를 한다라는 거는 누가 직접 찾아와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작품을 알리고 자기의 활동을 열심히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SNS들과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작품을 꾸준히 알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물들이 하나씩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캘리그라피를 배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요즘은. 그리고 이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이제 수익화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조금 용기를 내기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전혀 관련 없는 업에서 이렇게 하나씩 시작을 해서 이만큼 성장해 오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저를 보면서 조금씩 용기를 더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문 캘리그라피 분야는 독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독학을 하시다 보면은 많이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을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독학하시는 것보다는 어디 좋은 기관이나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는 당신은 사랑을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캘리그라피는 아름다운 서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고 기록하기 위한 일반적인 글씨와 달리 캘리그라피는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를 그림을 그리듯이 시각적인 표현을 하는 예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의 발달로 인해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문화도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의 역량이나 독창성에 주목하면서 1인 기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와 병행하며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젠 여러분도 그에 맞춰서 액션을 취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하이힐을 벗는 여자들의 최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